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노후 파산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평생을 두고 경고한 것. 그가 말한 노후 파산의 1순위.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대가 되어서야, 그것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통장을 정리하던 67세의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건만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너무나 적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한밤중 잠 못 이루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통장 내역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노후 파산의 1순위는 바로 빚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빚은 단순히 은행 대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평생 짊어진 보이지 않는 빚입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손주의 교육비, 명절 때마다 건네는 용돈. 당신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의 도리라고, 조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지는 빚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 한편이 뜨끔했나요? 60대 이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젊은 시절 벌었던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내 집 마련보다 자녀의 전세금을 먼저 채워줬고 내 노후 자금보다 손주의 학원비를 우선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옳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부모니까요. 조부모니까요. 하지만 이제 홀로 남은 통장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생각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버핏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지도 마라.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노후를 지키는 철칙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선조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아껴 쓰되 인색하지 말고 베풀되 자신을 궁핍하게 하지 말라. 자신의 기반이 단단해야 진정한 베풀미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72세 박 여사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영원히 건강할 줄만 알았고 돈이 계속 들어올 줄만 알았죠.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무방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후회로 새겨진 것 같습니다. 노후 파산의 진짜 무서움은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병원을 선택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당신이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자식들의 한숨 소리가 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린지 60대가 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의 한 푼이 젊어서의 10냥보다 귀하다. 지금 당신이 쓰는 10,000원이 20년 후에는 10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0대라면 10년이 있습니다. 60대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워렌 버핏이 제시한 해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빚을 만들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할부도, 마이너스 통장도, 자녀를 위한 보증도 모두 미래의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보증을 서는 순간 당신의 노후도 함께 담보로 잡힙니다. 둘째, 수입의 10%는 반드시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따로 떼어두십시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월 2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20년이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셋째, 베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노후가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노후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충분한 돈이 있습니까? 없다면 미안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65세 이 선생님은 10년 전 이 원칙을 알았더라면 하고 매일 후회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정작 내 노후는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애들한테 손 벌릴 순 없잖아요. 내가 다 해준 건데, 내가 먼저 다 퍼준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향한 분노. 왜 그때 몰랐을까? 왜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알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이 2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이 쓴 돈이 20년 후 당신의 존엄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손주가 예쁜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후에 자립할 수 없는 부모가 결국 자녀에게 가장 큰 짐이 된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자녀를 위해 쓰는 그 돈이 20년 후에는 자녀가 당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됩니다. 그것도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노후부터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그것이야말로 자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다짐을, 당신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지켜나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